갑자기 이 파시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이 폭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섭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말씀들이 요즘 오가는지는 대략 아는데요. 사실 우리는 내내 파시즘 체제 하에서 살아왔어요. 아, 그래요? 파시즘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네. 왜 윤석열이 한번 그 공산전체주의란 말을 썼잖아요. 네, 새로운 단어였죠. 네, 새로운 단어였는데 파시즘은 반공전체주의예요. 반공전체주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반공전체주의. 반공이 아니거나 반공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 솎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반공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좀 이데올로기적 충동이거든요. 우리는 뭐 남북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늘 공기처럼 있어서 문제를 못 느꼈을 뿐이고, 근데 8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구호는 전두환 파쇼 타도였어요. 전두환도 파쇼 체제였고요. 박정희 체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파시즘 체제였고요. 이건 뭐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근데 그동안에 한국 파시즘이 동원했던 좀 이렇게 적대성. 왜냐하면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선생님, 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한국의 특성이에요? 한국 파시즘이 반공 전체주의라는 거죠? 아니요. 파시즘 자체가 반공 파시즘 전체주의. 자체가 이게 유행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왕조 체제에서는 파시즘이라는 거 안 써요. 파시즘이라는 게 왕조 체제에는 없어요. 왕이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는 체제거든요. 그렇겠죠. 체제이기도 하고 충동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차 대전 이후에 나와요. 근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른바 평민들이 황제를 죽였죠. 프랑스 혁명이 두 번째 황제가 평민들에게 목숨을 잃은 거는요. 그다음에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 본의 아니게 왕이 없어졌어요. 자국민들이 왕을 죽인 게 아니고 쫓아낸 게 아니고 전쟁에 지면서 그 나라들이 왕이 없어졌고 왕이 퇴위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민족 국가, 독일 빼고는 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죠. 왕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수천 년간 왕 밑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왕단파 말씀을 드렸지만 살던 사람들은 이제 뭘로써의 자기들의 동일성을 확인했냐면 왕에 대한 충성. 저 왕을 모시는 같은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충성심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기반인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맨날 지들끼리 싸워.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많으니,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니,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일체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흔들리는 것 같은 거를 채워주겠다고 나선 것들이 파시스트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뭘 자극하냐면, 첫 번째 반공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러시아 혁명이 나서 짜르가 죽었는데 저기는 사유재산을 뺏는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목숨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돈, 그렇죠. 재산이잖아요. 그걸 뺏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이건 재산이 아주 적은 사람도 그래요, 사실은. 내 거 뺏는다고 그러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알 것도 없고, 아주 적은 사람도 내 거 뺏는다 그러면 불안해요. 화나요. 이제 그런 이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특히나 전쟁을 겪고 나면은 민족 국가 관념이 고조돼요. 우리가 호남, 영호남 사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나 월드컵 경기,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경기할 때는 하나로 묶여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동원하냐면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 우리의 영광,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이질적 요소, 척결,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질적, 나치즘에서 특히 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인데, 이질적 요소를 유대인으로 잡아서 이제 사냥하고 청소하는 일들 벌이고, 그러니까 20세기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트럼프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임하는 거 보여주셨지만, 저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 노스 아메리칸 파시즘.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 또 이제 이민자 적대, 이민자 혐오 이런 것들, 인종 혐오 이런 것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혐오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것만 조금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파시즘과 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차이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공산주의는 강령이 뭐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예요. 뭐에다 단결해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노동자 계급들이여 단결하라. 계급적 단결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파시즘은 민족적 단결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민족 단위의 단결을 얘기하는데, 다르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단결하려면, 해방 직후에 손진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뭐 상식이죠. 던지면 살고 던지면 죽는다. 그 말이죠.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이게 이제 그 파시즘을 겪은 다음의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그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평등한 요소들을 줄일 수 있을까. 공산주의적 평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네. 그 내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공동체적 과제.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봐왔어요. 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양극을 줄여나가는 거죠.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사실 우리 과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20세기 내내 해왔어요. 네. 많이 그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근데 이 파시스트들은 그거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죠? 이 사람들은 평등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평등을. 불평등해야 된다. 근데 불평등한 상태로 이렇게 민족적 단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적을 이제 만들어? 적을 만들어. 아, 적을. 내가 맞췄다. 좀 맞췄다. 좀 우와, 맞췄다. 야, 적을 맞췄. 그러니까 적을 맞췄. 적을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의 잠재적 현실적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고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웠다고 평소에 무시했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들면 자기도 권력자와 한 편이 된 것 같은 권력이 자기 편이 된 것 같은 안정감 느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 힘을 추종해요. 힘을 폭력을 추종하는 거죠. 폭력을 그러니까 추정해 힘을 추정해. 서부지방법원 난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직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그렇게 안 해요. 네. 그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자 혐오 또는 잠재적 적대 세력 이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언어적 또 실질적 폭행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너무 무섭게 겪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인류가 합의했어요. 그게 이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들어간 내용인데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가 다른 존재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충동이었다. 이교도 박멸, 이민족 박멸, 뭐 이런 충동이었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안 되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인정. 그래서 그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번째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무엇이든 간에 이거 절대로 이걸 차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다 존중해야 되고 인간 존엄성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 유엔이 합의한 사항에서 그걸 깨는 게 또 파시즘이고요.